네, 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이정윤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무사님하고 좀 다양한 투자 관련된 인사이트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무사님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뭐 주가를 떠나서 장기적인 트렌드를? 네, 일단 뭐 산업의 트렌드 부분이랑 차트적인 주가의 움직임 네. 부분 두 가지가 늘 같을 수만은 없죠. 맞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산업이라고 해서 좋은 주가 움직임 또는 뭐 나쁜 산업이라고 해서 나쁜 주가 움직임을 똑같이 보인다면 산업 분석만 해도 돈을 굉장히 잘 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때로는 같이 움직이다가 또 때로는 달리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2차 전지가 이렇게 태동기였던 한 5, 6년 전, 7, 8년 전에는 뭐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거의 압도적인 시작점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 SDI나 뭐 코스모 그룹들, 뭐 대주전자재료 요 정도 한 7, 8개 되는 애들이 2차 전지 초기 테마주를 형성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함께 동시에 움직였다가 이제 뭐 또 한 2, 3년의 조정을 거쳤었고 코로나 직후에 이제 제대로 움직였던 게 한 2년 전부터 작년 여름까지 한 1년 정도를 굉장히 크게 맞습니다.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크게 움직였을 때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이 어땠냐면 굉장히 컸었고요. 그리고 그 굉장히 컸던 산업 전망 대비도 더 빠른 주가 움직임을 보였다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2차 전지 산업의 미래의 가치보다 더 크게 움직인 걸로 일단 판명은 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났다는 거는 분명히 그 당시에 과속을 했다라는 네. 건 증명이 된 네. 거고. 그럼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 또 재작년 여름부터 뭐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깝게 빠졌는데 반토막 난 종목들이 대다수인데 그럼 이제 2차 전지 산업은 끝난 거냐 해서 저는 일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이고요. 네네. 그 이유는 그 산업의 성장성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은 사실은 뭐 그 산업 분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재 전기차가 주춤을 하고 있는데 그 주춤하고 있는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는 시기가 올 것이냐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년 전의 청사진이었던 네. 뭐 한 10년 안에 모두가 전기차를 타는 시대가 올 것이냐의 문제에서 뭐 시기 문제이지만 결국은 그런 시대가 올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늦춰졌다는 얘기죠. 한 3년 전, 2년 전만 해도 야 5년 안에, 10년 안에 유럽, 미국, 아시아 모두가 2차 전지를 탑재하고 있는 전기차를 타게 될 거야 해서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 해서 미국의 IRA법이 저는 굉장히 큰 이 불쏘시개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면 네. 지금은 이 산업 자체가 이제는 그럴 전망이 아니야라는 것보다는 시기의 문제지만 뭐 모두가 2차 전지를 타고 다니겠지. 그런데 왜 2차 전지 못 가는데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나왔던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뭐 IRA법이 시행이 됐지만 뭐 미국이 대선하고도 엮여 있고 또는 전기차가 모두가 전기차를 타야 될 것만 같았지만 요즘 시점에서는 좀 정말 주춤한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비춰봤을 때 성장 산업은 분명하지만 주가의 움직임이 반드시 같지는 않은 게 주식에서의 자주 나왔던 모습들이고 지금 딱 2차 전지 산업이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산업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너무 2년 전에 고점을 찍어서 조정이 굉장히 깊었고 길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가 보조금 의존하지 않고 본연의 경쟁력으로 많이 팔리는 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중저가 위주의 차량 신차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세무사님 보시기에 전기차 판매량 말고 앞으로 좀 전기차 관련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만한 어떤 트리거 요인이나 뭐 어떤 중요한 반등 요인 같은 게 보신다면 어떤 걸 보시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미국의 대선이 1차적인 재료라고 네. 봐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모두가 전기차를 타게 될 거야 때문에 2차 전지가 중장기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네. 2년 전에 1년 전에
고점을 찍었던 한 6개월 정도는 미국의 IRA 법 때문인 건 거의 확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법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야, 그 법 내가 당선되면 폐기 처분할 거야. 뭐 이런 지금 네, 대선의 구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 그리고 그 대선 이후에 정말 미국의 정치권에서 IRA 법을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 뭐 폐지를 시킬지 이게 저는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요. 이제 2차적인 이슈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기차를 모두가 타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이슈들이 남아있냐 해서 사실은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네, 네. 저는 인프라 확충도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네. 봐요. 왜냐하면 이 핸드폰을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만 든다면 세계적으로 비슷할 거야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왜 안 타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충전 시간의 문제이고 충전 소의 문제이고 불편함의 문제인 거죠. 가장 쉬운 예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솔린 차가 화재가 났다고 해서 이슈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네네. 뭐 화재가 가끔 날 수 있겠죠. 네네. 교통사고가 나서 불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유독 전기차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해요. 그 이유는 불이 빨리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전기차가 불이 났는데 지하 주차장이 전소를 한다거나 또는 며칠 전이었죠. 지상에서 전기차가 또 불이 났는데 뭐 몇 시간 동안 그 불을 못 끈다거나 뭐 이런 소규모 유튜브들이 뭐 그런 걸 생중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이미지적으로 좀 겁이 날 수 있죠. 야 이거 전기차 사서 지하에다가 주차하면 불나서 못하게 하고 또는 지상에는 안전할 줄 알았는데 지상에서도 불이 나면 끄지를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전기차의 판매량에 우리들의 편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2차 전지의 특성상 충전의 문제, 장소의 문제, 충전 시간의 문제, 거기에 뭐 화재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계속 해소가 되는 모습들이 우리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야 전기차 편하다. 그럼 또 다시 예전처럼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판매량이 늘어나는 그 시기가 오면 다시 좀 성장 산업의 라인 그래서 주가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화재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화재가 오히려 지금 이번에 테슬라도 포르투갈에서 200대가 전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최근에 벤츠 이어서 또 우리나라에서 화재도 났고 근데 배터리 발표는 또 미적지근하게 뭐 우리는 LG 것도 쓰고 CATL 것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특징적인 현대기아차만 제일 먼저 딱 우리는 뭐 한 코너 하나 빼고는 다 국산 배터리 쓴다고 밝혔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 배터리 업체한테는 굉장히 희망 회로를 돌린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스로 희망회로라는 표현을 썼지만 네네. 네네. 어떤 재료든 호황제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 전기차가 불이 났어. 이거는 전기차 판매량의 악재일 수 있고 그렇다면 2차 전지 판매량의 악재일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전기차 불이 난 거에서 그 2차 전지가 어디 거야? 벤츠는 중국계 들어갔었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한국계 더 안전하고 한국계 더 잘 팔리지 않을까? 라는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그건 또 이제 호재의 가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뭐 호재의 가치, 악재의 가치가 있다면 그럼 또 여기서 한 발짝 더 다가서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번에 지하에서 전소되고 그 이후에 2차 전지 테마주의 카테고리, 카테고리에서 사실 올랐던 것들 주목받았던 것들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지금 말했던 하나의 사건에서 야 이거 배터리에 불났어. 야 그럼 2차 전지 안 팔리겠다. 또는 반대로 국산 2차 전지가 잘 팔리겠다. 근데 나아가서 야 그 불났던 거를 결국은 뒤집어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훨씬 유리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소카테고리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악재일 수도 호재일 수도 우리나라 2차 전지의 호재일 수도 또는 전고체 배터리의 호재일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다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뭐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 실적 잘 나온 회사가 양극재단에서는 뭐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뭐 장비의 PNT 그다음에 동방의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 정도 나오는데 뭐 연간 YOY로 비교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그 실적 발표 나오는 것도 지금 기존에 잘 나왔던 뭐 대주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나 이런 회사들의 연속성이 높다고 보는지 아니면 너무 실적이 박살난 뭐 에코프로비움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더 앞으로 하반기에 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뭐 2차 전지 전문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탐방을 가본 적도 없게 네. 하기 때문에 제가 탐방도 없이 또는 그 산업의 분석 없이 어느 기업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실적이 더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원칙적인 측면에서 2차 전지 산업 전체 또는 2차 전지 관련주들, 테마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5개의 업종 내 종목들, 네, 네. 5개 2차 전지 업종 내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종목들이 네. 시가총액으로 보나 또는 이미지로 보나 네. 2차 전지에서 대장주급들은 분명히 아니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네. 대장주급이 아닌 애들의 실적 후전이 2차 전지 전체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엔비디아가 끌고 가니까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한미반도체가 네. 올라가고 2차 전 반도체 소부장 전체가 이렇게 움직임이 좋았던 것처럼 사실은 반도체 산업의 사례를 제가 들었지만 엔비디아에서 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기타 반도체 소부장이 같이 상승하는 사례를 들은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 겁니다. 그 산업 자체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전반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대형주의 움직임이 사실은 선도가 돼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년 전 여름 고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은 낮았지만 매일매일 삼성전자보다 훨씬 큰 거래대금이 나왔던 종목들이 4종목이 있었습니다. 에코브로 BM, 네. 에코프로, 네, 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네, 네. 이 4종목이 사실은 시가총액도 꽤 큰 편. 그리고 2차 전지 이미지상으로는 가장 이미지가 강하고 거래도 가장 활발했던. 사실 시가총액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더 컸지만 네, 네. LG에너지솔루션보다 거래대금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 4종목이 훨씬 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종목이 하반기에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라는 말은 제가 2차 전지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네, 네. 말씀 못 드리지만 네, 네. 주식 전문가로서 네, 네. 제가 말씀드린 4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서 좀 주가를 선도해야지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움직이지 뭐 시가총액 한 5천억짜리 네, 뭐 네. 1조짜리 이런 애들이 네, 네. 한두 종목이 실적이 좋아져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대형주 단에서 포스코 그룹이 있고 LG 그룹이 있고 뭐 삼성 SDI 있고 뭐 에코프로 그룹이 있잖아요. 뭐 각각 그룹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 세무사님 보기에 가장 좀 매력적인 그룹 2차 전지 밸류체인을 그 운영하는 그룹 중에 가장 좀 주가 측면을 떠나서 가장 좀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고 보시는 데는 어디라고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큰 기업 집단들 LG에는 LG 에너지솔루션과 네. LG 화학이 있을 것이고 네, 네. 포스코 그룹에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 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네, 등등 네. 있을 텐데 네. 삼성 SDI도 네, 말씀하셨고 네. 거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포인트 되는 중심 단어들로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아까 제가 서두에 2차 전지 또는 이 전기차에 대한 화재 이 얘기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대형주단에서는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랑 그래도 좀 가까운 애는 삼성 SDI가 네. 있으니까 네, 네. 그게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밸류체인 가치 사슬의 문제에서는 결국은 기업 집단 내에서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기억해 보시면 네. 포스코홀딩스가 올랐던 이유가 광산을 리튬 광산을 뭐 구입을 했는데 거기 매장량이 좋았다. 네.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또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뭐 이런 것들의 생산까지 늘리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또 네. 하나는 그럼 에코프로는 더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네. 주식을 오래 한 제 입장에서는 네. 이 업력이라는 걸 무시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결국은 이게 소재 산업입니다. 2차 네, 전지가. 그래서 그 소재 산업이라는 게 소재에서의 가장 중심이 철강이었고요. 네. 그 철강 소재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포항제철 신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장 오래 전부터 해왔고 그 해왔던 유통망과 기술 업력
인재, 맨파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2차 전지 쪽으로 가볼까 했던 게 포스코 그룹이기 네네.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땐 포스코 그룹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으로 말씀드릴 땐 삼성 SDI 요 정도로 포인트 되는 단어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무사님이 보시기에 2차 전지 관련된 정말 많은 악재 중에 이런 악재는 조금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게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뭐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게 네.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네. 순간으로는 패닉을 느끼지만 네. 네. 길게 보면은 결국은 사고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가장 가깝게 지지난주 한 2주 전 월요일 날 시장이 코스닥이 10% 이상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하루에 10% 이상이 빠지는 건 정상적인 사고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투매 심리가 강하고 해서 많이 내동댕이를 치는 하루였지만 네. 그 이후에는 이 정도 빠질 건 아니잖아 하면서 좀 이렇게 반등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일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게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기간이 길어져서 6개월, 1년, 2년이면 그 재료 가치는 충분히 시장에 거의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제가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기술적인 부분은 설명드릴 수 없지만 네. 주가적인 측면만 본다면 2년 전 고점은 분명히 과하게 오른 고점을 찍은 건 명확하고요. 왜냐하면 네네. 그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현재의 저점이 100%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기간적으로 1년 반 2년이면 조정의 기간으로는 꽤 긴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분명히 이제 이 정도의 조정이면은 이제 올라갈 때가 됐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럴 때 새로운 호재가 나오는 게 맞고요. 기존에 나왔던 악재가 야 이건 악재가 아니었어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악재 때문에 일주일 동안의 급락, 네. 뭐 하루 동안의 투매 하한가가 아니라 2년 동안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악재 하나 때문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악재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뭐 틀리다 맞다 보다 2년이나 주가 조정을 받았으면 앞으로 주가 오를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 호재가 남아있지? 저는 그게 훨씬 더 2차 전지 산업 분석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2차 전지 앞으로 신규로 관심이 있어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기존에 물려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결국은 말씀 앞부분에 모두 주셨지만 굉장히 과한 수급으로 땡긴 측면이 있잖아요. 그 엄청난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고 주가 측면으로 보면은 수급도 있고 뭐 기술적인 차트도 있고 그다음에 모멘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 펀더멘털도 있고 이슈가 있잖아요. 앞으로 2차 전지를 투자하거나 지금 물려 계신 분들한테 2차 전지 이렇게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가세요. 그렇게 측면별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3개월, 6개월 정도의 주가 움직임으로는 미국 대선이 1순위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어느 집권당이 대권을 잡냐에 네. 따라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오른다거나 또는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매번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대놓고 말을 한단 말이죠. 왜냐면은 전 정권에 자기가 단임을 하고 연임을 못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정권에서 IRA 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고 그 법에 의해서 1순위로 수혜를 받은 게 2차 전지 업종, 네네. 2순위가 신재생 에너지 쪽이었단 네.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같이 현재 아직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런 쓰레기 법은 내가 당선되면 바로 없앨 거야라고 단언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럼 2차 전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3개월, 6개월 왜냐하면 11월이니까 이제 한 3달 남았으니까 네네. 3개월 내, 6개월 내에서 다른 거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실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네. 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 저는 이런 이미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2차 전지는 한 1년은 못 가겠다. 이런 공감대가 굉장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1순위라고 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월, 6개월이 아니고 네. 1년, 2년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2차 전지를 사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돼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네네. 스스로가 2차 전지를 타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네. 난 2차 전지 몰빵했어. 너 무슨 차 타니? 나 가솔린 차 타는데? 너 왜 2차 전지 안 타? 불편하잖아. 그럼 그거 하지 마세요. 왜? 본인도 2차 전지가 불편해서 안 사면서 다른 사람이 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2년 전에 대단하네요 2차 전지 속도가라고 말씀드렸던 건 제 주변 친구들 중에 한 명씩 2차 전지 전기차를 사는 게 보였단 말이죠. 네네. 근데 최근 1년 안에 2차 전지가 탑재되어 있는 전기차를 사는 사람의 수가 확실히 줄은 건 맞아요. 네네. 왜냐면은 차를 바꾸면서 테슬라를 사거나 뭐 그런 전기차를 사는 사람의 숫자 확실히 줄어들었거든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조금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차가 무슨 6천만 원이면 보조금 2천만 원, 1,500만 원 줬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안 준단 말이에요. 네네. 살 필요가 없죠. 그것 때문에 샀는데. 음. IRA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장이 급성장을 했고 네. 또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전기차를 샀는데 보조금도 안 주고 IRA 없어진다고 하면은 당분간은 사실 시세가 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결자 해지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왜 움직이지? IRA 때문에 크게 움직였어? 야 그거 없어지면 당분간 조정이 길어지겠구나. 전기차가 왜 올라갔지? 야 너도 나도 전기차가 좋다고 했어. 보조금도 받고 되게 좋대. 근데 요즘에 안 산대. 왜? 무슨 지하에도 주차 못하게 하고 지상에도 못하고 하고 불나면 불이 안 꺼진다고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너는 샀니? 내가 미쳤어 안 사. 근데 종목 투자는 왜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전기차를 사시면 됩니다. 네. 트럼프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무사님은 트럼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왜냐면 최근에 해리스 지지율 역전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랑 완전 다른 구도잖아요. 트럼프가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네. 사실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네. 이 우리가 대선 관련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가장 최근에 무슨 돌풍이라는 영화도 네, 사실은 맞습니다. 대선 관련 영화라고 할 수 네, 있을 네. 정도로 네.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어떤 정치인의 선거에 대한 영화들이 많다는 얘기는 재미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대선이 얼마나 재밌나요? 원래 대통령으로서 연임을 기대했던 바이든은 그렇죠. 사퇴를 하고 부통령이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맛이 갔다고 생각했던 트럼프가 결국은 또 공화당 후보로 나오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꽤 긴 시간 11월쯤면 지금 아직도 3달이 남았어요. 네네. 3달이면 정말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할 시간이라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네. 사실은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정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주식을 한 25년 이상 하면서 네. 우리나라의 어느 당이 됐던 미국의 어느 당이 됐던 특정 산업만 막 발전시키고 이랬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경제 전체가 좀 잘 움직이는 이런 기억은 있는데 그거조차도 미국에서 뭐 공화당이 됐느냐 민주당이 됐느냐 또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여권 또는 현재 야권 어느 당이 됐다고 경제가 우리나라의 경제가 또는 글로벌 경제가 막 올라가고 이랬던 기억보다는 누가 되든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구나. 결국은 큰 틀에서는 우상향을 하거든요. 네네. 가장 큰 일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뭐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만 해갖고 글로벌 경제 다 굶어 죽는다라고 했었고 네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고 공지가 나온 그날 우리나라 이제 그날 새벽 미국의 새벽에 우리나라 낮이니까 그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거래소에서 아래 꼬리 저점이 3% 이상 하락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바로 바닥이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서 굉장히 우상향으로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트럼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어떤 대통령 한 명이 누가 되면 큰일 나라는 건 저는 겪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특정 정책들을 폐기 처분한다 뭐 이런 말들이 지켜질까 두려워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네.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한번 세무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작가 채널 보니까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정도의 그 자동차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은 좀 유효하신지 그리고 왜 자동차주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 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방송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나는 기억이 확실히 나요. 뭐가 나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뭐 한 달 전, 2달 전, 3달 전에 거래소의 주도주 라인들을 보면 뭐 반도체가 꺾이기 전에는 당연히 주도주였고요. 꺾였어도 워낙 갑자기 꺾였기 때문에 다시 움직일 확률이 높으니까 반도체를 꼽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주다 산업에서 그리고 이제 뭐 제약바이오가 꼽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큰 한 축을 담당했던 게 거래소에서 밸류업 관련주들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마도 자동차 관련주는 제가 밸류업 관련주랑 엮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음. 밸류업 관련주 하면은 보통은 금융주가 뭐 네. 90%의 네네.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업 하면 금융주. 네. 그리고 금융주에서 은행주, 보험주, 뭐 증권주,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은행주와 대장주로 KB 그리고 신한 뭐 이런 네네. 애들이 움직였겠죠. 네. 그런데 과연 밸류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저PBR주, 저퍼주 이익이 많은데 주주들한테 배당 좀 더 줘. 네. 그 회사 좀 잘 운영해봐. 뭐 이런 거거든요. 네. 회사를 성장을 잘 시킨다면 밸류업이 대상이 될 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성장이 많이 되는 회사는 퍼가 절대 낮을 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저퍼와 고퍼, 네. 저PBR과 고PBR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이익 대비 또는 총 자산 대비 순 자산 대비 주가가 높냐 낮냐인데 네. 같은 이익인데 주가가 다르다는 얘기는 같은 이익에서 주가가 높은 애는 분명히 또 다른 좋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익 네. 말고. 네. 그게 바로 성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저PBR보다 고PBR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장이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저PBR 회사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러면 성장이 없는 회사들이 대다수 거기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중에 가장 베스트로 이미지가 강한 애들이 금융주란 얘기죠. 금융주는 솔직히 성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은행 통장을 하나씩 갖고 있다가 100개씩 만들 일도 네, 없고 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미국으로 수출돼 갖고 그 사람들이 국민은행, 신한은행 통장을 만들 일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성장이 맞고 저PBR, 저퍼가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눈을 더 넓게 봐서 여러 산업들을 보니 자동차주도 지금 굉장히 네. 저PBR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적어도 같은 저PBR, 같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상이라고 봤을 때 국민은행, 신한은행보다 현대차, 기아가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자동차주에 대한 네. 관심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네. 그런 관점이라면 그러면 은행업보다는 금융업보다는 자동차업이 우리나라에서 성장산업 그렇죠. 맞죠? 네. 맞죠. 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외국 생활 캐나다에서도 뭐 2년 살다 네, 오고 네. 뭐 이렇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1년에 두세 달씩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외국 나가서 늘 반가웠던 건 아. 삼성전자, LG전자의 네, 네. 가전제품들 네. 그리고 현대차의 자동차거든요. 제가 외국 나가서 신한은행, 국민은행 때문에 자랑스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는 네. 중국에 가면 오리온 초코파이를 볼 수 있고 그렇죠. 네. 뭐 미국에 가면 네. 불닭볶음면을 볼 네, 수 네. 있대잖아요. 근데 저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때문에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네. 성장산업이라는 거의 기본 베이스에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수출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출을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성장산업, 성장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인구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네. 더 늘기는커녕 이제는 줄 수도 있단 말이죠.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거의 뭐 고유명사처럼 모든 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단어잖아요. 인구 절벽이란 말이. 이제 인구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해외 수출이 없다는 얘기는 그 기업은 굉장히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현대 상품을 다 안 쓰게 만들고 새로운 상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은행업, 보험업엔 그런 게 거의 힘들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익은 많이 날지는 몰라도 저퍼일지는 몰라도 고성장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방금 말씀드린 수출이 여전히 되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에 쓰고 있던 거를 바꾸고 싶어 해서 그럴 확률이 있는 산업이라는 거죠. 가솔린 자동차에서 전기차 그리고 수동차에서 자율주행차로 바뀔 수 있는 상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언급했습니다. 네. 현대차가 최근에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테슬라가 영업이익 6.7로 바닥 찍었을 때 현대차는 10% 넘는 이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 실적이 견조하더라고요. 전기차 관련돼서도 현대차가 북미하고 유럽에서 꾸준히 3, 4위권 유지하는 거 봤을 때는 현대차 미래가 밝지 않나 싶습니다. 그 최근에 주도주 중에 제약바이오가 빠질 때 8월 5일 날 급락 나올 때도 그 다음 날 가장 크게 반등 나왔고 사실은 제약바이오가 기존에 뭐 전통 제약사 말고 이 이중항체 플랫폼인 뭐 그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뭐 ABL 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 이런 회사들 주가도 좋은데 최근에는 대형주단의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하는 위탁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주가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는데 그 제약바이오
세무사님 보시기에 어떤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제약바이오 중에 세무사님 보시기에 제일 그래도 유망한 그 섹터 제약바이오 중에 어떤 밸류체인 중에 골라주신다면 일단 제약바이오 산업,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해서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를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고요. 네네. 그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미 말씀하셨네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주가거든요. 네네. 주가가 좋으면 그 업종을 저는 좋게 보고요. 네네. 주가가 안 좋으면 그 업종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최근에 한 달 정도를 집계해서 전 업종을 살펴본다면 네. 제약바이오가 거의 압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의 전 업종 네. 대비로 가장 좋아 보이는 가장 주가가 잘 움직인 거를 꼽아 보라면 제약바이오, 뭐 방산, 조선주 정도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시가총액까지 다 고려해서 하나만 꼽으라면 사실 제약바이오거든요. 왜냐하면 네. 제약바이오의 시총이 제가 말한 조선업이나 방산업의 뭐 3배, 5배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업종 내 시가총액까지 고려해서 하나만 꼽자면 제약바이오가 맞고요. 그러면 주가 움직임이 가장 좋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왜 좋았는지 또는 앞으로 뭐가 있길래 네네. 좋은지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몇 가지 들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결국 미국의 이야기인데요. 네. 미국에서 가장 큰 게 지금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대선이고 하나는 금리 인하거든요. 네네. 이 두 가지 재료에 두 가지 재료가 다 호재거리인 네. 몇 안 되는 거의 유일한 업종이 제약 바이오예요. 네네. 왜냐하면 일단 금리 인하부터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주가 상승 원동력이 되는 업종은 미래의 그렇죠. 이익 가치가 네. 크고 네. 현재 이익이 없는 회사들. 네네. 현재 올해는 이익이 없고 내년엔 조금 생길 것 같고 네네. 근데 10년 후 20년에는 엄청 많은 이익이 날 것 같은 회사가 네네.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좋은 거거든요. 네. 제로 금리 시기일 때 특히 그렇습니다. 제로 금리 시기일 때는 오늘의 이익보다 100년 후의 이익이 큰 회사가 훨씬 좋아요. 왜? 제로 금리는 미래 이익을 땡길 때 할인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해의 이익과 10년의 이익에 할인율이 없으니까 똑같이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미래의 이익이 클수록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이익보다 미래의 이익이 큰 업종 하나만 말하라 그러면 역시 제약바이오죠. 왜? 제약바이오는 오늘은 이익은커녕 손실만 나고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 특히 신약개발이 그렇죠. 네네. 이익이 하나도 안 나고 비용만 막 지불되는데 신약개발이 터지기만 하면 5년 후, 10년 후에 엄청난 이익을 모을 수가 있는 업종이 제약바이오거든요. 야, 제약바이오에서 무슨 이익을 내냐? 나 하나도 못 봤다. 왜 하나도 못 봐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네. 시가총액이 커지고 있는 산업이 제약바이오고 음. 우리의 목숨을 구한 것도 아니고 다이어트를 구했기 때문에 유럽의 시가총액 1위도 바뀌었고 맞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지금 시가총액이 제약바이오들이 짝짝짝 올라온 이유가 바로 다이어트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야, 너네 다이어트 힘들었어? 이약이나 먹어봐. 근데도 시가총액 공이 하나 더 붙었단 네.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목숨을 구하는 암을 이기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계속 나온다면 그 기업들이 다 시가총액이 공 하나씩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가장 유리하다고요? 금리 인하 시기에. 근데 지금 금리 5% 이상의 금리를 지금 1년, 2년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며. 그럼 당연히 제약바이오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 시기가 맞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대선인데요. 지금 미국의 대선이 이제 3개월 남았으니까 이제는 뭐 바이든이 치매 걸려서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잖아. 대통령 후보가 네. 바뀌었으니까. 네. 트럼프 나쁜 놈이 할 필요도 없어. 왜? 이미 대통령 한번 했었잖아요. 뭐 대통령 할 때 그럭저럭 적당히 했으니까. 그럼 이제 서로는 결국 정책 싸움이 나올 시점이란 네. 얘기죠. 정책에서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특히나 제약업이 대선에서 굉장히 이슈가 될 때가 있어요. 약값 때문에. 뭐 약값이 비싸다. 뭐 그래서 이 약을 더 대중화시키고 많은 사람들한테 약의 혜택이 갈 수 있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워낙 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이게 비싼 약을 보험 수가에 반영될 거냐 안 될 거가 이슈라면 네. 미국은 보험 자체도 비싸고 하니까 이 약을 진짜 뭐 아픈 사람들한테 좀 대중화시킬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이슈인데
사실은 웬만한 후보들은 다 약먹게 해주겠다고 하겠죠. 네, 그래서 대선 때 제약바이오가 이슈가 되고 특히 호재가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금리 인하 때 제약바이오가 호재일 확률이 높은데 지금은 딱 대선의 시기, 금리 인하의 시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1순위로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 때문에 미국 또는 유럽의 제약사들이 올랐어. 그럼 우리나라도 다이어트 관련주들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한번 네네.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일주일, 2주일 전부터 네. 코로나 관련주들이 네, 맞죠. 그 진단시약 관련주들이나 이런 애들이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여러모로 우리가 뭐 바둑으로 치면 꽃놀이패라고 말하는데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업종의 특성이 지금 제약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나 대선, 코로나 등의 질병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다. 네. 그 다음 주도주로 이제 방산주도 진짜 K 무기가 가성비를 필두로 진짜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진출만 남은 상황인데 방산주 지금 밸류에이션 상태가 좀 어느 정도로 보시고 방산주마다 다 각각 개별 모멘텀이 있잖아요. 이 세무사님 보시기에 방산주 중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LIG 넥슨, 뭐 하나시스템 이런 다양한 회사, 한국항공우주까지 이런 회사들 중에 좀 그래도 매력적으로 보시는 기업이랑 뭐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랑 방산 네. 지금 두 가지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뭐 2차 전지도 얘기했으면 세 가지 업종 제가 업종의 특성을 주가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주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주가를 보지 않고 2차 전지는 앞으로 더 좋을 거야. 네. 방산도 좋을 거야. 네. 뭐 제약바이오도 좋을 거야. 다 그렇죠. 좋겠죠. 다 좋은데 현재의 주가의 위치가 네. 어디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년 반 전 여름에 2차 전지는 좋을 거야 했지만 그 2차 전지는 진짜 좋아서 주가가 10배씩 올라갔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러면 주가가 10배 올랐으니까 계속 이거보다 더 좋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주가를 고려하지 않으면 계속 좋을 거야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종별로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2차 전지는 이런 거예요. 2차 전지는 바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점 대비 조정을 되게 많이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럼 그런 위치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당장 오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크게 뭐 폭락을 할 확률은 낮아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젠가 고개를 쳐들면 그래도 또 주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어 정도의 위치인 거예요. 반면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크게 고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랐어 봐야 뭐 한 달, 두 달 정도니까 만약에 제약바이오에서 고점 위치에 있는 업종은 없어라고 한다면 그나마 의료기기 쪽들 클래시스를 필두로 뭐 휴젤이나 파마 리서치나 뭐 요런 애들 의료기기 쪽 애들 피부 미용 쪽 애들 요런 쪽 애들은 그래도 바닥 대비 꽤 올라와 있는 상태. 근데 거기서 더 갈지 뭐 조정받으면서 슬슬 주가 탄력을 잃을지는 뭐 지켜봐야죠.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전체로 봤을 때 뭐 신약 쪽이랄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CMO랄지 뭐 이런 쪽들은 아직도 사실 주가 상승 탄력이 이렇게 나오지진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랑 다른 건 얘네 이미 꿈틀 됐고 고개도 들었고 완전 정배열로 바뀐 애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2차 전지의 몇 달 후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2차 전지가 좀 완전히 바닥에서 언제 갈지 모른다면 제약바이오는 완전 바닥에서 언제 갈지 이제 보여주고 있죠. 나 지금 가고 있어. 뭐 이런 정도. 근데 방산주는 좀 얘기가 다른 게 방산주는 제가 그냥 방산주 여전히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왜? 그 위치를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바닥 대비 거의 5배 이상이 굉장히 올라서 고점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가장 크게 올랐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른 게 LIG 넥슨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이게 순환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게 이런 거예요. 전력기기 쪽에서 HD 현대 일렉하고 LIG 일렉을 여러분들이 두 개의 차트를 딱 펼쳐놓으면 그리고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같은 타임라인으로 두면 분명히 동시기에 똑같이 상승 탄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HD 현대 일렉이 훨씬 먼저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차가 지나고
LS 일렉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순환매라고 하는데 방산주에서 그 순환매가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네. 가장 강하게 올랐고요. 근데 이제 최근 몇 달을 다 이렇게 쪼개서 보면 현대 로템이 최근 한 맞습니다. 2주 정도는 훨씬 네, 제일 탄력이 있어요. 셌어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순환매거든요. 그랬다면 만약에 방산주에서 순환매가 나온다면 그 다음 타자로는 뭐 하나 시스템이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은 중소형주 쪽에 온다거나 뭐 이런 거를 찾아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방산주는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가 아직은 바닥 같은데 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제약바이오주는 이제 움직여갖고 뭐 좀 가고 있는 중인데 방산주는 굉장히 높은 지점까지 올라왔는데 순환매는 남아 있지만 여기서 더 막 2배, 3배, 4배 가긴 쉽지 않은 위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무사님 하면 예전에 진짜 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때 그 샘표식품 지분 투자까지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식품주가 이렇게 막 엄청 인기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네. 약간 없진 않았다. 네. 무슨 뜻이냐면 네. 2015년, 16년에 네. 주도주 쪽으로 움직였던 애들이 네. 제일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이 한미약품을 필두로 한 제약바이오 그쵸. 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을 네. 필두로 했던 화장품 관련주들 네. 그리고 컴투스나 웹젠 네. 이런 게임주들 네. 요런 애들이 사실은 이제 주도주 라인을 머금고 있는 주도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걔네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바로 그 다음 단계의 상승률이 높았던 애들이 음식료주였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주도주는 음식료주에서 농심 네. 오뚜기 이런 애들이 바닥 대비 한 3배, 4배 올라갈 때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오래 지난 얘기니까 뭐 네.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 저희가 뭐 뭘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그거 네. 지난 얘기니까 네. 네. 그 당시에 왜 음식료주 또는 샘표식품에 관심을 가졌었냐면 저런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되게 일찍 젊은 나이에 돈을 벌어서 네. 금액이 계속 커지면서 단기 매매 위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네. 중장기 투자로 바뀌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의 차이점을 저는 중장기 투자는 되게 오래 1년, 2년, 3년 갖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익이 계속 내야 되고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업황에 흔들리지 않는 근데 중장기 투자의 대명사는 사실 워렌 버핏이잖아요. 네네. 제가 단기 매매를 할 때 제시 리버모를 빙의해서 네. 내가 제시 리버모야라고 단기 매매를 했다면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워렌 버핏에 빙의해서 내가 워렌 버핏이야라는 마음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워렌 버핏이 애플도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을 때 네. 그래서 워렌 버핏 하면 우리가 보통 그 한 10년 전 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네. 음식료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인츠, 맥도날드, 네. 코카콜라. 코카콜라. 그리고 그 워렌 버핏의 메시지 명확했어요. 쉬운 거. 야, IT 산업 어렵잖아. 저거 사기치는 걸지도 몰라. 언제 망할지도 몰라. 네. 또는 언제 그 기업보다 더 기술력 좋은 애가 들어올지도 몰라. 그런데 코카콜라 30년, 40년 동안 우리 코카콜라만 먹었잖아. 맥도날드 다른 햄버거 나와도 맥도날드가 언제나 이겼잖아. 하인츠? 야, 하인츠 케첩 다 먹고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은 샘표광장 다 먹고 있잖아. 네. 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워렌 버핏이니까 음식료주에서 샘표식품 사면 되겠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한 2천억짜리 샘표식품을 9.8% 한 200억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뭐 그 종목에만 몰빵했던 건 아니고 저는 기본 원칙이 분산 투자니까 네네. 뭐 분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좀 중소형주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때 결심한 게 사실 하나 있죠. 다시는 5% 지분 공시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조 이하의 큰 금액을 들어가면 또 5% 지분 공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조심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 질문 드린 이유가 이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엄청 주도주 아까 방산도 말씀 주셨고 제약바이오도 말씀 주셨는데 그 회사들의 주가가 조금 빠졌을 때랑 아니면 사람들이 아예 관심이 전혀 없는 바닥권에서 뭐 박박 끼고 있는 뭐 저가항공사 LCC가 될 수도 있고 여행 레저가 될 수도 있고 최근 아니 주가는 좋았는데 지금 전혀 회복 기미가 안 보이는 뭐 엔터주가 될 수도 있고 이 세무사님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투자 관점으로 보면 주가 박살나서 바닥권에서 박박 기는 그 산업이 더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최근에 주도주가 그래도 조금 조정 나오면 그래도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최근에 주도주 조정 나온 거 사는 게 더 유리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는지. 근데 이건 사실은 네.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한 질문은 네.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 매매 투자 전략인지 아니면 중장기 투자 전략인지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료주에 대한 관점, 뭐 내가 샘표식품을 사고 이런 것들은 몇 년 동안의 중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이었고요. 반대로 야 최근에 뭐 반도체 주가 쫙 오르다가 한번 퉁 네네. 떨어졌으면 또 반등 급하게 줄 확률이 높잖아.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또 주가 그렇죠. 움직임이란 네. 말이죠. 네. 또는 2차 전지를 단기 매매로는 지금 볼 단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2차 전지는 거래량도 죽어 있고 네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야 이거 2차 전지 뭐 한 6개월 1년 있으면 오르지 않을까? 요거 이제 중장기 투자 관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냐,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냐는 저는 모르거든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직접 아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인지 야구를 잘하는 사람인지 1초도 생각 안 하고 답이 나오잖아요. 왜? 해봤으니까. 이거는 1초도 안 나오고 아마 다 나오지 않을까요? 축구 한번 우리 중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다 축구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야구도 뭐 동네에서 글러브 한 번씩 껴봤을 네네. 거 아니에요. 둘 중에 뭘 잘하는지 너무나 잘 안다고요.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자한테 당신 단기 매매 잘해 중장기 투자 잘해 하면은 사실은 바로 1초 만에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고요. 그런데 답이 안 나오는 분이 많습니다. 왜? 네.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단기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중장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아닌데 분명히 텀이라고 했으니까 매매 텀이 1년 갖고 있으면 중장기고 일주일 있다가 팔면 단기 매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상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나는 한 2주일 있다가 한 5% 먹고 팔려고 샀다가 물려서 2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중장기 투자는 했을 때 그렇지도 않아요. 왜? 1, 2주 안에 5% 먹으려고 했으면 그건 분명히 중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한 게 아니고 어떤 재료 때문이거든요. 재료 때문에 들어갔다가 물려서 오래 갖고 있다고 중장기 투자 전략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해봐야 돼요. 해본다는 얘기는 내가 일주일 안에 샀다 팔았다도 해보고 또는 난 이건 1년, 2년 갖고 있을 거야. 생각해서 1년, 2년 갖고 있기도 해보고 그럼 이제 결정이 되겠죠. 나는 중장기가 맞구나. 단기가 맞구나. 그 이후에 전략이 나오고 업종이 나오는 건데요. 만약에 그러면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게 답이 없으면 혼자 스스로 생각하시면 되고 답을 내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장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사실은 기술주 쪽에서는 2차 전지가 가장 좋겠죠. 왜? 2차 전지는 거래가 빠져 있고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장기 투자의 시작점이 언제냐의 문제예요. 근데 시작점은 바닥을 다진 이유가 좋은데 그 시작점이 아직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 IT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 라인에서 게임주하고 엔터주가 있어요. 저는 게임주하고 엔터주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봐요. 그리고 종목별로 시작을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특히 게임주 쪽은 그럼 게임주 쪽의 시작한 애들을 노리시거나 또는 엔터주 쪽에서 아직은 시작을 안 했지만 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애들이 언제 시작할지를 기다려보는 거. 그래서 2차 전지, 게임, 엔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AI 반도체 쪽 말고 AI 소프트웨어 쪽이 있어요. AI 소프트웨어 쪽에 뭐 AI 의료기기도 있었고 AI 챗GPT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걔네도 대부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럼 걔네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는 한 1년, 2년 볼 거야. 이쪽 분들이고요. 오히려 단기 매매 쪽에서 아까 말했지만 반도체나 또는 제약바이오나 또는 방산주나 이런 애들을 또는 전력기기나 저는 이런 걸 오히려 단기 매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고점 근처에 있는 애들은 정고점 돌파하면서 20, 30% 오버슈팅을 쉽게 오르거든요. 사실은 정고점 근처에 있는 애들 사서 한 달 안에 정고점 돌파해서 20, 30%한 달에 30% 오르면 굉장히 좋은 단기 매매 전략 아닌가요? 그래서 오히려 고점 부근에 있는 애들, 신고가를 뚫어주는 애들 또는 고점 대비 한 30% 조정을 받아서 이평선에 걸려 있는 애들. 최근에 지지난주 월요일부터 급락 나왔던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이 이평선에 걸렸다가 반등 주면서 꽤 오름폭이 나왔단 말이에요. 10% 이상, 15%, 20%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 전략을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되게 좋은 성장 산업
무조건 중장기고 뭐 인기 없는 그런 사양 산업은 중장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고 주가랑 반드시 매칭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의 움직임이 지금 재미가 없는 게 근데 앞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중장기 투자인 거고 네네. 주가는 굉장한 성장 산업이지만 주가도 거기에 맞게 지금 굉장히 막 다이나믹하게 움직여. 원래 단기 매매는 다이나믹한 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단기 매매의 특징이 뭐냐면 위아래의 고점의 변동폭이 커야지 단기 매매에서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오늘 10,000원에 움직이는 종목이 2주 안에 9,000원에 갈 수도 있지만 11,000원에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손절이 10% 나올 수도 있지만 이익이 10%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닥도 아직 다지지도 않았고 거래량도 없는 애들은 오늘 10,000원에 움직이는 게 1, 2주 안에 9,000원이나 11,000원에 안 오고 그냥 계속 10,000원일 확률이 높은 거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산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가 움직임이 얼마나 탄력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단기 매매와 중장기를 구분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